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개헌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는데요. 도지사직은 유지하면서 민주당 경선을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나선 김 지사는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 지사는 개헌을 공약으로 꺼내들었습니다.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 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여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 경험으로 관세 전쟁 시대 경제 위기를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 해법으로 기회경제와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 재정 등 5대 빅딜을 제시했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포퓰리즘 경제정책 하지 않겠습니다.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경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출마 선언 직후 곧바로 출장길에 오른 김 지사는 미국 완성차 3대 회사 소재지인 미시간주에 방문해 2박 4일 일정으로 관세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평촌 신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안양시가 수립한 계획에는 이주 대책과 생활 편의 시설 확충 등 재건축할 때 수립해야 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담았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비 기본 계획안을 마련한 안양시가 7개월 만에 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계획안대로 평촌 신도시는 선도지구를 포함 2035년까지 11단계로 나눠 정비 물량을 배분합니다. 기준 용적률은 330%로 정했으며 세대당 인구수는 2.3명으로 잡았습니다. 재정비 이후에 평촌 신도시 계획 인구는 지금보다 2만 6,500여 명 늘어난 15만 8천여 명으로 세대수도 6만 8,700세대로 17,360세대 많아집니다. 주민들이 걱정했던 이주 대책도 수립했습니다. 안양시는 오는 2027년부터 2031년 사이에 입주할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이주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안양 지역에서는 뉴타운 맨션 재건축 사업과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2만 4천여 세대를 활용합니다. 또 인근의 군포와 과천, 안산, 의왕 지역에 4만 7천여 세대도 이주 대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7만 2천여 세대를 확보하게 돼 이주 대책은 충분할 것으로 안양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원과 생활 편의시설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재건축 사업에 담도록 권고했습니다. 안양시는 확정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3개 구역 5,460세대를 올해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안산시가 추진 중인 사동 일대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시의회가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의회에 상정됐던 시유지 매각안이 부결된 건데요. 안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동 89블록과 그 옆에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등 약 30만 제곱미터의 시유지를 민간에 매각해 이 자리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안산시. 이곳 일대에 9,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건 신안산선을 사동 한양대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국토부와 약속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시유지 매각은 필수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로 안산시가 제출한 시유지 매각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학교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신안산선이 개통한 뒤에 땅을 팔면 지가 상승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므로 시유지 매각은 아직 이르다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부결 소식에 안산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이 계속 미뤄져 아파트를 못 짓게 된다면 신안산선 연장과 관련한 국토부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안산시가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매우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신안산선 그 연장 공사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다 보니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산시도 그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산시는 신안산선을 한양대역에서 화성을 거쳐 대부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논의 중인데 이대로라면 국토부의 신뢰를 잃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안산선 종착역을 한양대역에서 저희 안산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그 대부도까지 최종 연장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결로 인해서 과연 국토부가 안산시를 신뢰할 것인지 저희는 그 무산될 것이 많이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산시는 시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다음 회기에 매각안을 재상정한다는 계획인데 이때 시의회는 또 어떤 결론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빈집이 점점 사회 문제가 되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은 세금을 들여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최근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평택시 이충동의 주택가. 노후주택 사이 새로 지은 공동주택이 눈길을 끕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빈집을 매입해 철거하고 지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 7세대가 이달 중순 입주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애물단지인 빈집이 정비돼 마을 환경이 개선됐다고 반깁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저희 이제 동네 주민들도 너무 좋고 환경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빈집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두천에선 빈집 정비 시범사업 1호인 아동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가 빈집을 철거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만든 전국 최초의 모델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사업비 등의 부담이 있는 경우 부족한 주차장 등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 지난해 빈집 5곳을 헐고 공용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빈집 해소를 위해 이른바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들이 그냥 방치를 해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동의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면 오히려 자기의 재산적인 가치가 지켜지고 세금이 감면이 준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퍼지기를 저희는 바랬던 거거든요.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겁니다.
도는 올해 빈집 31채를 정비해 마을 쉼터와 공영 주차장 등 주민 편익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기만과 인천 일대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해경이 중국 어선 3척을 납포했는데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더 극성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이 어둠을 뚫고 중국 어선 한 척을 바짝 추격합니다.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멈추지 않자 직접 진압대원들이 선내로 진입합니다. 진압대원 6명 승선 완료 조타실 진입 중에 있어. 해경의 명령에도 철문을 걸어 잠근 채 도주를 지속합니다. 동원된 장비로 철문을 강제 개방하고 조타실에 진입했지만 저항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 선멸선은 지금 저항 중에 있어요. 지난 3일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4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납포된 어선들은 100톤급, 80톤급의 유자망 철선. 이들은 철문을 이중으로 덧대고 단속망을 피해가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들여 어족 자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경은 특별 단속을 통해 중국 어선을 납포하거나 퇴거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불법 조업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척의 중국 어선이 납포됐지만 그 다음 해엔 14척이나 우리 해경에 납포됐고 증가 추세로 돌아서더니 올해에는 벌써 3척이나 납포됐습니다. 해경은 특히 검거되지 않으려 이중으로 철문을 덧대거나 어선에 장애물을 설치해 해경의 진입을 막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경은 앞으로 해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의 산불 이후 경기 지역의 산불 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농번기로 접어들었고 나들이 객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다 날씨도 여전히 건조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안성은 150여 명을 투입해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친 8일. 산불 초진 장비를 실은 파란색 트럭이 마을 곳곳을 누빕니다. 산불 초기 진화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산과 맞닿은 밭을 중심으로 순찰에 나선 겁니다. 대원들의 주요 감시 대상은 밭에 널린 깻대와 고추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각 금지 품목임에도 불을 지피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들깨대하고 고추대들을 많이 태우시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예차를 다니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 민가가 있는 데는 거의 끝까지 마을 끝까지도 다 돌아요. 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안성시 금광면의 한 밭. 깻대가 널린 밭 주변에 낙엽이 쌓여 있거나 산으로 바로 연결된 곳은 특히 요 주의 지역입니다. 예전에 하셨던 방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소각을 하셔요. 소각을 하시면 불은 고기에서만 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불이 세지면 불똥이 날라요, 산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다녀요. 대원들은 불법 소각 현장은 포착되지 않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곳은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 이후 안성시는 산불 진화대원 18명과 기동단속반 156명을 투입해 산불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4일부터 운영 중인 산불방지 대책본부에는 현재까지 4건의 산불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폐기물을 태우다 불이 옮겨붙은 사례였습니다. 특히 한 건은 축사 지붕 수리 중 불꽃이 산불로 번진 사례로 기계 작업 중 화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설로 인해서 축사 지붕이 내려앉아서 그거 수리하시는 과정에 그라인더에서 불꽃이 튀어서 산불로 옮겨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상 기온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건조한 기간이 길고 강풍이 많이 불어서 산불이 나게 되면 심각한 단계로 가니까 안성시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불법 소각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며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백찬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유령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시흥 지역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아플 때 병원도 제대로 못 간다는 점입니다. 시흥시가 지역 병원 등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은 58명으로 모두 외국인 자녀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 체류자여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분이 없다 보니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JB 우리캐피탈, 신천연합병원 등 3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기업, 병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 시흥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데 그 첫발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모델이 우리 시흥시를 넘어서 우리 전국에도 펼쳐지길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 기관들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맞춤 지원하게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의료 약제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연령별 놀이법 등을 담은 교육 콘텐츠도 제공됩니다. 미등록 출생 아동들은 누구 하나도 이 아이들을 발견해주지 못했을 때 존재를 인지 못하고 사라져도 뉴스에 나와야 존재가 죽어서 알려지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오늘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있던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면서도 이게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의 마지막 그 미등록 출생아까지 저희가 전부 다 발굴해서 등록을 시키는 그날까지 시흥시가 그 위대한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고 저희 유니세프도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자율선택 급식 운영학교를 지난해보다 110% 증가한 527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자율선택 급식 운영학교 학생과 학부모 모두 90% 이상 만족했고 운영을 원하는 학교가 많아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식단과 다문화 특화 모델 등을 개발해 학생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미술 전시회가 안산에 있는 4.16 생명안전교육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봄이 머무는 자리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11주기 추모전.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배가 뒤집히고 있는 가운데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 절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오른 노란 리본을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희생자들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경기도 교육청 4.16 생명안전교육원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전시회, 봄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11년이 되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억은 해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잊혀져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기억하고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장을 가지고자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결성된 예술인 모임 나비 416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 62명의 작품 70여 점 속에는 희생자들을 향한 기억과 애도,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저희 참여 작가님들이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작품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셔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는 일부 전시로서 이달 18일까지 이어집니다. 21일부터는 전시 작품을 교체한 2부 전시가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천문화재단 이천아트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한 봄을 즐길 수 있는 인형극 페스티벌 다시 봄을 4월 19일, 20일 양일간 개최합니다. 이번 인형극 페스티벌은 2018년부터 진행해온 이천시만의 색을 담은 문화 행사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기획됐습니다. 특히 미래도시 지향하는 이천시의 목표에 맞춰가지고 미래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문화적인 즐거움을 선물하고자 또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매년 색다른 주제의 인형극과 다채로운 만들기 체험을 선사해 어린이 관객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올해는 7개 인형극 전문 공연단체의 다양한 공연과 화려한 서커스 등을 통해서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환상의 세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인형극 페스티벌은 대공연장, 그리고 로비, 그리고 아트 갤러리까지 이천 아트홀 전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특별히 화려한 공중고개, 서커스죠. 그런 러브 스토리 서커스를 또 준비를 했고, 또 이외에도 다양한 인형극, 그리고 어린이 마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과 또 부모님 모두가 즐겁게 머무르다가 그날 하루를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획했고, 또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이천아트홀 인형극 페스티벌은 4월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양일간 이천아트홀에서 진행되며 공연 관람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일 입장권 10,000원으로 예매 가능합니다. 인형극처럼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 콘텐츠는 정말 소중한 저희들의 자원인데요. 또 직접 오셔서 상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저희 이천문화재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고요. 또 문화예술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천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주말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 인형극 페스티벌로 봄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